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문상현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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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갱년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비만도 있습니다. 네. 갱년기 비만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갱년기 비만이라고 하면 이제 갱년기에 생기는 비만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갱년기가 무엇인지부터 그러면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유년기, 뭐 청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인생의 시기를 나누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 그 시기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 그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리가 이제 중단되는 폐경이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갱년기의 변화가 커서 갱년기 징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를 이제 갱년기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사실 비만도 소아 비만이 있고요. 네. 성인 비만이 있고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좀 나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갱년기 비만이라고 하면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 건가 싶어서 네.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피하 지방이 남성에 비해서 발달해 있고 특히 이제 가임비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임신이나 출산, 모유 수유를 대비해서 지방 축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여성들의 비만은 피하 지방 형태로 살이 찝히는 형태로 이제 많이 비만이 발생을 하는데 네. 갱년기 비만은 특징적인 두 가지가 근육량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피하 지방보다는 복부의 내장 지방 축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 40대에 좀 뭐 술도 많이 드시고 야식도 많이 하고 그러면 또 배가 많이 나오는 내장 지방, 복부 네네네. 비만이 증가하는 형태로 되는데 여자분들은 폐경하면서부터 그러니까 5, 60대에 복부 비만이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많이 나오는 약간 거미형 체형을 가지는 그런 특징이 이제 갱년기 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네.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갱년기 비만이라고 하면 그걸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한의학에서 이제 그 황제내경에 보면은 이제 음성형 양화기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음기가 형체를 만들고 양기가 이제 에너지를 기라는 활동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에는 음이 주도하는 음체이기 때문에 네. 형이 발달해서 이제 피하 지방도 많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돼 있고 그런 형태인데 폐경하면서 음기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부족한 음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형을 더 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음기가 부족하면서 상대적으로 양기가 커지죠. 양기가 실제로 커진 게 아니라 음기가 적어지니까 양기가 상대적으로 커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음어양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열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음기가 줄어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이제 여성들은 사실 갱년기 시기가 오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어서 폐경이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갱년기 비만과 폐경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비만은 이제 3, 40대 제일 유병률이 높고 네. 여성 비만은 폐경 이후에 제일 유병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들 그 결과로 볼 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지방을 재배치해 준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한테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시켰을 경우에 허리둘레가 감소하는 네. 복부 비만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그 갱년기 비만에 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방 세포에서도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성 호르몬이 몸에 부족해지니까 그 지방 세포를 늘리면 약간의 여성 호르몬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부족한 걸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에서도 비만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를 하면 그러면 여성의 몸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리가 중단되는 것이고요. 아, 네. 그렇군요. 여성의 몸에 물기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내보낼 혈들이 부족해지니까 네. 생리가 중단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기가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화기가 열기가 많아지니까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고 갑자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지니까 네. 잠도 잘 오지 않고, 어. 그다음에 이제 관절이라든지 근육에 활액이나 네. 이제 혈액이 부족하니까 근육통이나 관절염 같은 게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사춘기에도 약간 심리적인 변화들은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그 갱년기에도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오면서 특히 우울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어떤 생리라는 건 여성성의 이제 상징이죠. 대표적인 네. 상징인데, 그걸 상실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상실감 상당히 크죠. 네. 아, 난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슬픈 마음이 생기니까 네네. 또 마음도 힘든데 몸도 힘들고, 느닷없이 얼굴이 빨개지고 막 땀이 나고 이러니까 뭐 부끄럽기도 하고, 네. 불편함과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언젠가는 저도 겪게 될 일이긴 한데 살짝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네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성의 몸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신 건데, 네. 근데 이제 갱년기 비만도 그렇잖아요.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과 갱년기 비만의 증상이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좀 같이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두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비만을 치료할 때도 다른 증상들도 함께 치료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제 갱년기 비만의 증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기도 합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근육량 감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네. 그래서 그 근육량 감소가 심한 경우에 비만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 시나 운동 시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되고,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은 또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 근육량이 적어지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줄어들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좀 줄어들죠. 그래서 쉽게 또 피로를 느끼고요. 자꾸 단 게 먹고 싶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증상인데, 그것 때문에 비만이 더 심각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살찌는 네. 비만을 들어주셨잖아요. 다른 증상들은 더 아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열이 오르고, 이제 뭐 그거는- 가슴이 뛰고, 뭐 그런 그거는 증상.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네, 그렇죠. 증상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고 하중이 늘어나니까 네. 관절의 부담이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짐은 늘어나고 힘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하긴 폐경 이후에 이제 관절염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고 듣긴 네.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피부 쪽에는 뭐 상관이 없나요? 피부 쪽에는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피부 노화에서 가장 이제 수분 함량이 떨어지면서 건조해지고 색조가 안 좋아지고, 그 뭐 기미나 검버섯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또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요? 네. 갱년기에 이후에 나타나는 탈모 증상도 같이 머리까지 빠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갱년기는 참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이제 갱년기 비만 치료를 받으면 좀 호전된다고 할까요? 좀 나아지기도 합니까? 네, 이제 갱년기 비만 치료는 다른 비만 형태랑 좀 다르게 치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근육량 감소라든지, 네. 여성 호르몬의 분비 감소라든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비만 치료는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비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갱년기 비만 치료는 에너지를 저축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 에너지 대사 전반적인 것들을 수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징후들도 개선이 되게 됩니다. 저는 아까 자꾸 신경 쓰였던 게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네. 갱년기 비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다른 징후보다도 네. 비만이라는 게 더 눈에 띄고 그렇죠. 더 불편한 증상이기 때문에 갱년기 우울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아지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심리적인 질환 치료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병식이라는 게 있어요. 병식? 병에 대한 인식. 아, 내가 아프구나. 이거는 단순히 그 뭐 노화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거지 다른 심각한 질환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병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몸의 변화들, 노화로 인한 증상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기 나타나는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족들의 지지. 예, 이제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고 네. 같이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뭐 사춘기처럼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서 짜증도 많이 내고요. 기복이 심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기분 좋을 땐 되게 좋고 네. 나쁠 땐 되게 나쁘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잘 같이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같이 치료해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엄마가 짜증을 내면 자녀들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그렇죠. 같긴 네. 한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상담 치료라든지 네.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병행해서 받는 건지도 궁금해요.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같이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 이제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함께. 네. 아, 그러니까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문제들이 더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네.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쌓여왔던 게 이제 그렇죠. 예. 터지는 건가요? 자존감의 상실이거든요. 여성성의 상실이기도 하지만 내가 평생토록 늙을 때까지 네.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겹치기 때문에 더 심해지니까 가족들에게 난 소중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가족들과 함께 상담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게 부부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말씀을 하시는 자녀도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다 같이 치료받으려면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치료법에 대해서는 차차 또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보통 비만 치료하면 이게 운동, 네. 식단 조절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중년 이후, 특히 폐경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잘 살이 안 빠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근육량 감소하고 관련성이 높은데요. 네. 여성의 경우엔 원래도 근육량이 적은 편인데 3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폐경기부터 급격히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고 저축하는 곳인 근육이 적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늦어도 한 40대 정도부터는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려주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식이요법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빵이나 뭐 떡이나 밥량을 좀 줄여주시고, 네. 그다음에 고지방 식이를 좀 제한하시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같은 이제 미세 영양소들 네. 좀 골고루 잘 섭취를 해주시면 대사에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안 빠지던 살들도 좀 잘 빠질 수 있죠. 저는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면 운동을 안 해도 그만이지 않겠느냐라고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결론이 나네요. 되게 이제 유산소 운동을 이제 비만 치료를 위한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근육량이 어느 정도 되는 연령대에서의 네. 상황이고요. 갱년기 비만에서는 근력 운동이 꼭 병행되면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고요. 중요도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한 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무거운 걸 자꾸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관절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게 어렵네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네. 뭐 그 많이 한꺼번에 많은 무게를 들으시려고 할 게 아니라 뭐 작은 물병이라도 하나씩 드시고 자주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식단 조절까지 그렇죠. 병행을 해주셔야 네.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다 보면은 빨리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게 돼요. 그래서 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꿀단지를 숨겨놓고 있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사탕이나 뭐 이런 단 거를 자꾸 챙겨서 드시는 이유가 네. 기운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단 거를 먹어주면 빨리 기운이 올라가니까 그런 걸 늘 곁에 두시고 드시게 되는 게 이제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이고요. 이제 병원의 도움을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나이가 들면 살은 그냥 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갱년기 비만을 꼭 치료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비만의 문제는 그 에너지 대사의 문제고 결국에는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3, 40대부터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아져요. 비만의 유병률과 비슷하게 성인병의 유병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갱년기 이후로 5, 60대 이후로 성인병의 유병률이 갑자기 높아지거든요. 네. 비만과 상관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성 갱년기 비만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복부 비만이 증가하고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네. 내장 지방이 성인병을 발생시키는 데 중요한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들 중에 이제 관절염 같은 질환들이 몸무게가 증가하고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또 유병률이 갑자기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좀 그 비만을 치료해 줘야 두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갱년기 비만 치료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간과하고 있었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성인병이 또 걸릴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갱년기 비만의 원인이 네.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여성 호르몬의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이제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 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이제 네네. 고칼로리, 그 다음에 고지방식이 제한하고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주고 미세 영양소 섭취를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운동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중심으로 근육을 늘리거나 유지시켜주는 걸로 해서 같이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양방이나 한방이나 공통된 치료법을 그렇죠. 말씀을 목표는 해주시는 이제 거죠? 같은 목표죠. 네. 같은 목표 이제 방법 수단이 조금씩 다를 뿐이고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한방 치료는 어떤 게 더 더해지는지 그 부분도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방 치료는 이제 한약의 치료, 양방 치료에서는 여성 호르몬제를 직접 투여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한방 치료에서는 한약을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음이 부족해지고 양이 늘어나는 현상들을 역전시켜 주는 거죠.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한약을 복용해서 네. 그 불균형한 문제들을 해소해 주면서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기혈 순환을 촉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것들이 몸의 활력을 증진시켜주면서 몸을 더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비만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의 수단이 다르다고 목표는 같지만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방 치료를 받으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르몬 요법이라는 건 결국에 부족해진 걸 그냥 단순히 보충해 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방 치료는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몸이 변화가 생기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억지로 보충해 주는 것보다는 그 변화에 순응할 수 있게 몸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노년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변화하는 과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침이나 뜸이나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뭐 통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열이 오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갱년기 비만은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또 갱년기 비만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증상이 없어졌다가도 중단함과 동시에 다시 그대로 그러겠네요.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좀 충분한 기간, 몸이 변화되는,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 받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치료 후 주의사항 있습니까? 치료 후 네.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근육량이 줄어드는 문제들. 노년으로 접어들면서도 꾸준히 이제 유지할 수 근육량이 있도록. 줄어들기 때문에 네. 유지할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아까 식이요법도 이제 꾸준히 좀 고칼로리, 정제된 탄수화물들 좀 피하면서 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즐겁게 사시는 거죠. 아, 네, 즐겁게, 활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하고 노력하는 게 네. 최선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갱년기 비만인데 포커스가 여자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갱년기 비만이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건가요? 남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은 3, 40대 유병률이 제일 높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병률이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3, 40대 좀 피로와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등등의 문제로 비만이 많이 나타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남성분들은 이제 비만의 유병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커스가 이제 여성 쪽으로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맞춰진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갱년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있으면 좀 알려주실까요? 30대 이후에 인체는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이제 대사량이 감소됩니다. 네. 특히 갱년기에 이제 급격히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최소한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식이요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고지방 식이를 피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같은 이제 미세 영양소 골고루 섭취해 주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이제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갱년기 비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 준비의 첫걸음, 바로 갱년기 비만의 탈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려니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문상현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